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 경제는 지금 커런트 이슈즈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1월 13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한 건, 단신 4건, 그리고 오늘 명상 시간에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Stopping by Woods on a Snowy Evening, 눈 오는 날 저녁 숲가에 서서입니다. 네, 오늘의 토픽, US payrolls grew by 256,000 in December, much more than expected. Unemployment rate falls to 4.1%. CNBC 뉴스 보시죠. 네, 12월 중 미국의 고용이 25만 6천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예상 15만 5천 명을 크게 상회하고요. 11월 고용 21만 2천 명도 4만 2천 명이나 상회했습니다. 실업률은 4.1%로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광의의 실업률, 즉 취업 포기자와 파트타이머를 포함한 실업률도 7.5%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하였고요. 이는 2024년 6월일의 최저 수치입니다. 업종별 고용을 보면요. 건강관리가 4만 6천 명으로 가장 많고 여가 및 접대도 4만 3천 명, 그리고 소매 판매 4만 3천 명, 그리고 정부 부문은 3만 3천 명입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보다 0.3%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9% 상승하였습니다. 12월 고용 보고서에 대한 평가는 예상 고용을 그야말로 크게 상회하였습니다. 핫 리포트죠.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멀리 떠나지 않았다는 감이 오죠. 연준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 인하할 필요성이 낮아졌죠. 다만 고용 인원이 크게 느는 데 비해서 시간당 평균 임금은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연준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전에 물가보다 고용에 유의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는 고용보다 오히려 물가에 유의해야 되겠다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1월 29일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이 예상되고요. 그 결과 시장에서는 주가가 급락하고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였습니다. 네, 1월 29일자 페드의 연준 기준금리 예상인데요. 기준금리 4.25 내지 4.50%로 동결할 확률이 지난주보다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네, 오늘은 단신 4건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엔비디아사가 지난주 개최되었던 CES25 세계 가전대회 쇼를 완전히 지배하였다는 소식인데요. 젠센 후앙 대표가 키노트 스피치를 2시간씩이나 할 뿐만 아니라 AI 개발자용 3,000불짜리 GB10 미니컴을 출시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작년도 세계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5도씨 이상 처음으로 상승하였다는 소식인데요. 2015년 파리 기후협약을 처음으로 깨뜨린 해가 된 거죠. 세 번째 단신은 바이든 정부가 러시아 석유 및 가스 대상으로 광범위한 제재를 부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여태까지 한 어떤 제재보다 강력하다고 하는군요. 네 번째 단신은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명시는 미국의 국민신이라고 하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Stopping by Woods on a Snowy Evening, 눈 오는 저녁 숲가에 서서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신은 엔비디아사가 지난주에 개최되었던 CES25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 25를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였다는 소식인데요. 우선 CEO 젠센 후앙이 키노트 스피치를 개막과 동시에 2시간 동안 진행하였다는 소식입니다. 1만 2천석 좌석이 완전히 만석이 되었고요. 스피치 내용은 대부분 AI 산업 발전 현황과 전망 등인데 엔비디아사의 사업 현황, 전망과 비슷하죠. 이날 미스터 황의 스피치는 과거 스티브 잡스가 애플 폰을 출시할 때 프레젠테이션하는 그 유명한 내용과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네요. 특히 스피치 끝부분에 AI 개발자를 위한 3,000불짜리 GB10 미니 컴퓨터를 출시한 걸 소개하였습니다. 이 미니 컴퓨터는 엔비디아의 칩에 기초해서 만드는 거고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AI 개발용 대형 컴퓨터를 쓰는 대신에 엔비디아가 새로 출시한 AI용 GPU 장착 미니 컴퓨터로 AI 개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AI 개발용 GPU를 장착한 미니 컴퓨터를 가지고 500억 불 PC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사업 다양화의 기회가 되겠군요. 오른쪽이 사진처럼 젠센 황의 모습이 자신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날 미스터 황은 퀀텀 컴퓨팅은 15년 있어야 조기 사용이 될 거라고 전망했는데 이 한마디로 퀀텀 컴퓨팅 관련 대표 주가들이 30% 넘게 급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계 그 기관들의 출품작 대부분이 AI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전부 엔비디아사와 연관이 되는 거죠. 여기서 참고로 엔비디아사를 간단하게 알아보죠. 1993년에 젠센 황 등 3인이 공동으로 설립하였습니다. 공동 설립이지만 실제로는 젠센 황이 거의 모든 일을 처리하였고 두 사람은 젠센 황에게 이임하였다고 합니다. CEO 겸 사장인 젠센 황은 1963년 2월에 타이페이 타이완에서 태어났습니다. 9살 때 미국으로 건너와서 많은 고생한 끝에 오레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를 졸업하고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에 야간으로 들어가서 MS를 땄습니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에서는 패블리스 컴퍼니죠. 공장이 없죠. 설계 디자인한 제품은 위탁 생산합니다. 그래픽 카드, GPU, 그래픽스 프로세싱 유닛들을 시작해서 이제는 그 AI 관련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공급하는데 막강 세계 1위죠. 작년도 매출은 610억 불, 10년 전에 비해서 거의 15배가 늘었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3조 3천억 불, 테슬라 다음입니다. 세계 2위죠. 작년 순이익은 매출액의 절반인 300억 달러입니다. 2014년 순이익의 30배 증가입니다. 현재 종업원 수는 29,600명입니다. 네, 새로 출시한 GB10 미니 컴퓨터 모습입니다. 미스터 황이 한 손으로 들고 나와서 설명하더군요. 미스터 황이 This is an AI 슈퍼컴퓨터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속에 엔비디아의 그 AI 관련 스택이 모두 들어있다는 겁니다. AI를 개발하는 개인 연구자나 학생들에게 상당히 어필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단신, 2024년은 세계 기온이 산업화 시대 이전보다 섭씨 1.5도씨 이상 처음으로 상승한 해라고 하네요. 2015년 파리 기후협약에서 1.5도씨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 협약 내용이 이제 깨진 첫 해가 되는 거죠. 오른쪽 그래프는 산업화 시대 이전보다 높아진 온도를 표시한 건데 해마다 표시한 건데요. 빨간 막대 맨 오른쪽이 1.5도를 넘어선 표시입니다. 이걸 보고 유엔 사무총장이 아직은 최악의 기후재앙을 피할 시간이 있다. 세계 지도자들이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하네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산불이 많이 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LA 산불 대단하죠. 10명 이상이 사망했고 10,000채 이상 건물이 파괴되었습니다. 어제 저녁 뉴스에 바람이 좀 더 거세져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게 보이더군요. 빨리 진화되기를 기원합니다. EU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 C3S라는 기구가 있는데요. C3S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해서 지구온도가 인류가 경험한 적이 없는 수준으로 상승했고 주로 화석연료를 태울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그 대기중 농도가 작년에 422ppm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기구에서는 작년도 세계 평균 기온이 1850년, 1900년 산업화 이전보다 1.6도 높았다고 하는군요. 지난 10년은 기록상 가장 더운 해였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풍과 폭우가 악화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대기중 수증기가 2024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역대 세 번째로 습한 해였다고 합니다. 작년에 그 기후변화로 발생한 재앙을 보면 볼리비아와 베네수엘라에 그 대화재가 있었고 네팔과 수단, 스페인에 대홍수가 있었으며 멕시코와 사우디아라비아는 폭염으로 수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일부 국가에서 기후변화 해결 의지가 약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기후변화를 거짓이라고 하고 전 세계 과학계 합의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파리협정 탈퇴를 결정하였고 화석연료 생산량을 앞으로 증대하겠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그 대체에너지 추진을 철회하겠다는 걸 선거 공약으로 세웠죠. 한편 최근 유럽에서는 각종 선거에서 산업 경쟁력을 최우선 순위로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환경보호보다 산업 경쟁력이 더 우선한다는 거죠. 약간의 반가운 소식은 영국 기상청이 올해 세계 평균 기온이 작년보다는 약간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몇 년간 그 고온을 초래했던 엘니뇨 현상이 종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러나 올해 세계 각국의 그 탄산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면은 올해도 더울 것이라는 것이 다수 의견입니다. 네, 세 번째 단신은 미국 바이든 정부가 러시아 석유 및 가스를 대상으로 해서 다시 광범위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지난 주말에요. 러시아의 전쟁 재원 조달 차단을 목적으로 한다는데 키우 정부와 그 트럼프 대통령 팀에게 대러 협상의 그 어떤 하나의 레버리지, 영향력을 부여하기 위한 거라고도 하네요.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번에 유럽 다수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EU 간 석유 파이프라인을 차단했죠. 바이든 정부와 공조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부과된 제재 대상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여태까지 어떤 제재보다 강력한 것이라고 하고요. 석유 회사인 가스프롬 네프트사와 가스 회사의 탐사, 생산 및 판매를 제재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소위 그 세도 플리트라고 해서 183개 선박을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수구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선박들인데요. 대부분 인도와 중국에 석유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란산도 운반한다고 합니다. 낡은 탱커 선박이 대부분이고요. 비석유 회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산 석유 거래 그 네트워크 자체를 또 제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은행에 대한 에너지 대금 중개도 제재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종전에는 중개까지는 제재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제재에 포함시키는군요. 그러나 제재 그 적응 기간은 일단 설정하였습니다. 와인다운 피해를 줬는데 내년 3월 12일까지 이렇게 와인다운하고 그 이후로는 전면 제재한다는 거죠. 차기 트럼프 정부에 러시아와 협상할 때 쓸 수 있는 커다란 카드를 미리 준비한 거죠. 이런 강력한 제재에 대해서 가스프롬 네프트 석유사는 제재는 정당하지 않고 비합법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은 계속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러시아 오일 거래처 그리고 인도 정유사 그리고 러시아의 대인도 및 그 중국 수출에 심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국제 원유가는 이러한 광범위한 제재 패키지로 인해서 공급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서 3%대 급등하였습니다. 지난 주말 브렌트유는 배럴당 79달러 76전이 되었고요. WTI는 배럴당 76.57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다 3개월 내 최고가입니다. 때마침 요즘 미국과 유럽에 극심한 추위가 와서 난방료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일조하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 정부는 국제 석유 수급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국과 그리고 가이아나, 캐나다, 브라질산 석유로 러시아 공급 감소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네요. 유가 상승이 문제죠. 참고로 바이든 정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래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이 총 640억 달러까지 지원됐습니다. 지난주에도 5억 달러가 넘어갔죠. 한편 작년 11월 이래 러시아 루블화의 평가절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 물가가 올라가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1%까지 올렸습니다. 네 번째 단신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다이어리 보시죠. 지난주 미국 주가는 주 초반부터 그 차익 매물 출회로 소폭 하락하다가 특히 주말 고용보고서 호조에 따른 연준금리 인하 기대가 크게 약화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하락폭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중에 S&P는 1.9% 하락, 다우는 1.9% 하락, 나스닥은 2.2%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연초 하락폭 확대가 부담이 되네요. 국채 수익률은 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는 가운데 주말 고용 보고서상 고용의 그 대폭 호조
그리고 실업률 하락으로 금리 인하 기대가 더욱 축소되고 물가 재상승 우려가 나타나 국채금리가 크게 올랐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지난주에 17bp나 올라서 4.77%가 되었고요. 2년물은 10bp가 올라서 4.39%가 되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10년물 국채 수익률 추이인데요.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이번 주의 주요 이슈를 보면은 화요일 날 그 CPI,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수요일 날의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나옵니다. 소매 판매 동향,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분기 어닝 시즌이 되었기 때문에 JP 모간 등 대형 은행들로부터 분기 실적 보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12월 CPI는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할 전망인데요. 이는 3개월 연속 상승 추세를 보이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소지가 있네요. 한편 12월 도매 물가는 전년 대비 3%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12월 중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월보다는 적지만은 그래도 0.5% 증가는 좀 높은 편이죠. 분기 실적 발표는 JP 모간, 체이스, 그다음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등 그 주로 은행들이 나옵니다. 중국 GDP 발표도 나오는데요. 좀 관심이 갑니다. 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눈 내리는 숲속 밤길의 적막감을 느끼면서 나의 인생 진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Stopping by Woods on a Snowy Evening, 미국의 국민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입니다.